그는 결코 말하지 않는 모든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세 군데에 너에게 입을 맞춘다. 그리고 각 장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너는 그의 애정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스가 그저 키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달콤한 제스처, 따뜻한 순간. 하지만 그가 입술을 어디에 두는지는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의 고백이다. 그것을 감정의 필체라고 생각해 보아라. 섬세하고 본능적이며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그가 너에게 키스하는 첫 번째 장소는 의도적이든 거의 수줍은 듯한 행동이든 그가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진실을 품고 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기 전에 하나 묻고 싶다. 어떤 키스는 순간이 지나고도 오래도록 너 안에서 울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열정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인가? 이 울림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적 본능을 통과해 흘러나온 감정적 의도다. 그리고 네가 그의 본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처음부터 너에게 들려주고 있던 숨겨진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다. 상상해봐라. 그가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오직 몸이 마음보다 먼저 결정하게 내버려두며 너에게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너에게 키스하기 직전의 찰나,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네가 볼 수 있는 그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 남자들은 그 짧은 밀리초 동안 생각하지 않는다.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행동하는 곳, 그곳이 그의 진실이다. 아마도 그 사실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래도 괜찮다. 한번 이 신호들을 읽는 법을 알게 되면 다시는 못 본 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가 언제 너를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 언제 너를 즐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너의 더 깊은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잠시 고요히 머물러라. 남자의 다정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 일이 아니라 단순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남자들은 특히 말이 너무 위험할 때 감정을 몸으로 표현한다. 키스는 하나의 지도와 같고 각 목적지는 또 다른 감정의 맥박을 드러낸다. 어떤 키스는 나는 너를 경외해 라고 말한다. 다른 키스는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속삭인다. 또 어떤 키스는 나는 너를 잃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너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일깨웠어 라고 말하는 키스가 있다. 너는 그런 종류를 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원치 않아도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에는 이유가 있다. 그의 키스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배우기 전에 그것이 너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어떤 키스가 혼돈 대신 평온을, 혼란 대신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반응은 너의 나침반이다. 내 마음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갈망의 방향을 가리키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너에 관한 것이다. 너의 필요, 너의 경계, 너의 욕망, 너의 침묵. 너는 단순히 한 남자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해독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거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순간들이 왜 그렇게 깊이 기억 속에 새겨졌는지 스스로 묻지도 않은 채 수년간 애정을 경험한다. 나 역시 처음으로 연기가 아니라 진실처럼 느껴졌던 키스를 아직 기억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면 그 한 번의 제스처가 그가 말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과거,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 어딘가에는 단순한 키스 이상인 그 한 키스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고백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 장소를 살펴볼 때 그는 어떤 고백을 너에게 전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너에게 키스하는 첫 번째 장소, 그가 원해도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는 곳, 그것은 너무 섬세해서 거의 놓칠 뻔할 정도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 그가 너에게 키스하는 첫 번째 장소는 내 이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어떤 남자도 우연히 하지 않는 키스다. 그것은 성급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으며 숨겨진 의도가 없다. 그것은 의식적이다. 마치 깨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다루는 성스러운 무엇을 만지는 듯한 방시한 듯한 방식이다. 이마에 하는 키스는 너를 원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선택했어 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남자가 내 이마에 키스할 때 그는 욕망이 아니라 보호 본능, 그리고 그가 방어하는 것을 깜빡 잊을 때 흘러나오는 더 깊은 무언가에 의해 움직인다. 남자들은 자신의 일부가 내 안녕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마에 입술을 대지 않는다. 이 애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는 너를 감동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싶은 곳에서 이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의 리듬이 다시 바뀐다. 너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마 키스는 분위기를 바꾼다.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고 너를 부드럽게 하고 수동적이지 않은 깊이 연결된 고요함을 만든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가 내쉬는 것 같은 친밀함이다. 그러나 이 키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깊다. 내 이마에 키스하는 남자는 신뢰를 보여준다. 그는 과장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벽을 낮춘다. 얼마나 가까이 와야 하는지, 그의 자세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생각해보라. 그의 눈은 너에게 가까이 있지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그냥 내려놓는다. 이마는 그가 의도가 오해받지 않고 너에게 키스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는 무언가를 준다. 안전, 따뜻함, 존재감. 그리고 존재감은 가장 드문 애정의 형태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아라. 남자가 그곳에 너에게 키스할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너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 말고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다. 너는 편안해지는가? 굳어버리는가? 녹아내리는가? 아니면 불안해지는가? 이마 키스에 대한 너의 반응은 너의 감정적 역사에 대한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정말로 보이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벌거벗겨진 듯 느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런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키스가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부드러움을 건드리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당김을 느낀다. 그래서 이마에 하는 키스는 그의 진실뿐 아니라 너의 진실도 드러낸다. 그리고 대부분이 놓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이마는 감정적 기억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는 곳이다. 그것은 몸이 안정감을 인식하는 지점이다. 그가 너에게 그곳에 키스할 때 그는 너의 감정 중심에 자신을 새겨 넣는다. 너의 몸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이마 키스는 입술의 감각이 사라진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는다. 이마에 키스하는 남자는 말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 중 하나를 말하고 있다.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나는 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내가 이미 느끼기 시작한 감정의 깊이가 두려워. 그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봐. 이마에 하는 키스는 남자가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식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부드러움 속에 포장된 하나의 고백이다.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이지만
나는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할 위험은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때 너는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한 가지 제스처는 그가 너를 잠깐의 따뜻함으로 보는지 아니면 그의 삶 속 깊은 의미로 보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드러낸다. 남자가 이런 조용한 다정함을 내게 건넬 때 너는 단순히 키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에게 키스하는 두 번째 장소는 훨씬 덜 고요하고 훨씬 더 강렬하며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진실을 드러낸다. 이 키스는 속삭이지 않는다. 벗겨낸다. 그는 너의 목에 키스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모든 통제를 잃는다. 목은 절제가 무너지고 논리가 사라지며 본능이 예의나 예측 가능성으로 포장되기 전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장소다. 목에 하는 키스는 조심스럽지 않다. 그것은 정직하다. 그것은 남자가 도저히 말로 표현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원할 때 끌리는 장소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본능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다. 사고를 우회하여 신경계를 직접 두드리는 욕망.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목에 하는 키스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절제의 혼합이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도 되는지를 시험한다. 그것은 남자가 원치 않아도 자신을 가장 드러내는 장소다. 어떤 남자는 자신의 강렬함이 스스로도 두려워 천천히 거의 떨리듯 너의 목을 입맞춘다. 어떤 남자는 이미 너에 대한 감정을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 장소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무언가, 감정적 허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문다. 남자가 너의 목을 키스할 때 그는 지금껏 자기 통제 뒤에 숨겨두었던 욕구를 드러낸다. 목은 취약하고 원초적이며 본능적이다. 그것은 욕망과 감정이 하나로 스며드는 장소다. 남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지 않다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잠시 리듬을 바꾸자. 너에게 배고픔의 키스와 의도의 키스의 차이를 정말로 느끼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고 네가 진심으로 원하던 누군가를 떠올려라. 들이대지도 수줍지도 않은, 단지 두 사람이 서로를 간신히 억누르며 만들어내는 그 자석 같은 긴장감. 그의 입술이 너의 목에 닿는 순간 공기가 변한다. 너는 더 날카롭게 숨을 들이마시고 네 정신은 고요해지며 네 몸은 귀를 기울인다. 이 반응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생물학, 언어 없이 끌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 많은 여성들이 거의 듣지 못한 진실이 있다. 그가 너의 목을 키스했다면 그는 이미 여러 번 너를 생각했다는 뜻이다. 목에 하는 키스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거리, 의도, 그리고 내면의 끌림을 필요로 한다.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끌림까지도. 목에서는 욕망 속에서 감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에서는 갈망이 가장자리에서 감추기를 멈춘다. 그곳에서 그는 너를 진짜로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너의 반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 너는 고개를 기울이는가? 굳어버리는가?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가? 떨리는가? 내 반응은 그가 더 보여도 되는지 아니면 자제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어떤 의미에서 너의 몸은 입보다 먼저 대답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목에 하는 키스는 그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가 그것을 말하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보여준다.
남자들은 말로 번역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목을 쓴다. 그곳의 키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를 원해. 너를 갈망해. 너와 있을 때 나는 통제를 잃어.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네가 허락할지 모르겠어.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열정만이 메시지가 아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섞여 있다. 너무 많이 원할까봐, 너무 강렬해질까봐, 터치 속에 깊이를 드러낼까봐. 그래서 목은 남자에게 위험한 장소다. 그곳은 자신을 배신할 위험을 감수하는 순간이다. 그가 너의 목을 키스할 때 그는 단순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과 숨기려 하는 것 사이에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가 너에게 키스하는 세 번째 장소는 다르다. 그것은 이마처럼 보호적이지도 목처럼 본능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그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는 너의 뺨에 키스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이 과소평가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키스다. 뺨에 하는 키스는 단순하고 순진해 보이고 거의 부드럽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의 드러내지 않는 감정적 깊이가 있다. 남자는 자신이 지켜주고 싶을 때 내 이마에 키스한다. 욕망을 느낄 때 내 목에 키스한다. 그러나 그는 내 감정을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 따뜻하고 진실하며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느낄 때 너의 뺨에 키스한다. 뺨에 하는 키스는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고백이다. 이마 키스처럼 아버지 같은 느낌도 아니고 목 키스처럼 본능적이지도 않다. 뺨 키스는 그 중간에 있다. 애정과 취약함, 관심과 부드러움, 안정감과 그리움 사이의 공간에. 그것은 감정적 친밀감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 있다. 남자는 너를 진짜 사람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너의 뺨에 키스하지 않는다. 단순한 환상으로서도, 단순한 아름다운 몸으로서도 아니다. 너라는 사람을, 너의 목소리, 너의 웃음, 네가 불과 1m 떨어져 있을 때 느껴지는 너의 존재를. 보레하는 키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의 몸 이상을 원해. 그는 말한다. 나는 네 세상에 들어가고 싶어. 그는 말한다. 나는 너를 즐기고 있어. 하지만 시선을 잠시 바꿔보자. 이 키스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에게 그만큼의 가까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봐. 그의 몸의 자세를 떠올려봐. 그의 움직임의 부드러움을 떠올려봐. 보레하는 키스는 그가 너에게서 빼앗는 순간이 아니다. 그가 너에게 건네는 순간이다. 그는 어떤 반응도, 어떤 고조도,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너에게 키스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키스를 그에게 있어 가장 감정적으로 위험한 키스로 만든다. 그가 너의 볼에 키스할 때 그는 거절당할 가능성에 자신을 내맡긴다. 네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굳히거나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한다. 볼키스는 욕망이나 지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취약함이다. 부드러움이다. 인간다움이다.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다. 남자들은 희망에 대해 말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은 이런 제스처로 그것을 보여준다. 볼키스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만 너를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내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보고 싶어. 나는 이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해. 나는 천천히 사랑에 빠지고 있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고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가 내 입술에 키스한 뒤에 너의 볼을 키스한다면 그것은 그가 순간을 넘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열정을 다정함 속에 고정시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정말로 중요한 모든 방식으로 좋아해. 하지만 그가 내 입술에 한 번도 키스하기 전에 먼저 너의 볼에 키스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그가 너를 우선 존중한다는 뜻이다. 너를 존경한다는 뜻이다. 너의 곁에서 그가 안전함을 느낀다는 뜻이며 너 또한 그의 곁에서 안전하길 바란다는 뜻이다. 이런 기반은 드물다. 그것은 진정한 감정적 연결의 시작이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너의 내면을 느껴봐. 이 키스들 중 어떤 것이 너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는가? 어떤 키스가 너를 부드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또는 깨어나게 하는가? 너의 대답은 그의 마음만큼이나 너의 마음을 드러낸다. 네가 가장 갈망하는 키스의 위치는 네가 가장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위치와 같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세 장소, 이마, 목, 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너는 남자가 너에게 주는 모든 키스 뒤에 숨겨진 감정적 설계를 해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마법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는 순간 시작된다.